1970년대 설립되기 시작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1980년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중립적 정책 지원과 경영 합리화의 필요성이 되도됨에 따라 1999년 3월 국무총리 산하의 경제, 인문, 사회 분야 및 과학기술 분야 등 5개 연구회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주무부처 산하에 있던 연구기관은 연구회 체제로 소속을 변경하고 기관별 자율성과 책임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경영구조로 개편하였습니다. 2005년 7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통합을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새롭게 출범한 데 이어 2014년 12월 정부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여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설립 25주년을 맞아 1999년 연구회 체제 출범과 성장 과정, 그리고 연구기관과 함께 이룬 그간의 성과 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역할과 발전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5년간 연구기관과 함께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현실을 통찰하며 더 나은 미래의 발전상을 함께 그려보기 위한 역대 이사장님들의 고견을 듣는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과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깊은 호흡을 함께 해온 역대 이사장님들과의 대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또 다른 성찰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영상을 통해 연구에 대한 아직도 식지 않은 애정과 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 주신 8분의 이사장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매우 안타까운 것은 이미 고인이 되신 김인수 이사장님, 최송화 이사장님, 김세원 이사장님을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연구의 역사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25년간 쌓아올린 토대 위에서 현재 연구회는 국가정책 허브로서 임무를 완수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전환의 위기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의 기회로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5년간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한 연구회의 지난날을 되돌아봅니다. 갑자기 이사장이 돼서 내력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하는 그 얘기들은 있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쌀 수입 문제를 가지고 KDI하고 농경연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 국책연구기관끼리 그렇게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이제 대학에까지 들리고. 당초 연구회를 설립하기 당시에 이런 연구기관이 각 부처 소속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인구 문제 같은 게 한 연구기관이 해서 안 되거든요. 그런 건 여러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해야 이 인구 문제 같은 걸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과제를 같이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원인 때문에 연구회를 발족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이사장들을 두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견을 종합할 수 있고 이 연구원 부처 간 협동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죠. 옛날에는 경제면 경제 단일의 요인 가지고 분석을 해도 그게 현실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는데 지금 문양으로 이 사회구조, 경제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 관점에서 본 것이 그 문제 자체에도 정확한 대답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분야를 떼어놓고서는 그게 어느 분야나 한 분야만 배타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사회 현실을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통합 연구를 하자. 제 생각에는 그 연구원 간의 협동 연구를 강화해가지고 이 과거에 있었던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편향되고 왜곡되는 이런 연구를 지향하고 그럼으로써 연구의 내실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구회라는 것을 산하연구원 전체 합한 이 조직을 말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는 이 전투부대하고 참모진하고 이렇게 둘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전과를 올리는 거는 전투부대란 말이죠. 추춧돌 모양으로 이렇게 척 쳐다봐가지고 보이지 않지만은 건물 자체를 지탱하는 이 기초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해오지 않았느냐. 충분히 이상으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연구원의 자율성이 이제 확보가 안 되는, 자율성을 또 너무 과하게 줘버리면 연구원들이 외부 출강이나 하고 연구에 또 전심 전력을 앓는 경향도 있던데, 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이제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기관을 만들고 막대한 연구비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대우를 해가며 연구기관을 만들 때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달라, 연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는 환경을 연구해서 어떻게 잘 만들어주느냐. 연구에 가진 이 기본 과제가 연구원의 평가 그리고 원장 선임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평가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서는 경제사회연구회는 훌륭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체주나 인덕에 비해 가지고서는 인복이 있는데 평가팀장을 잘 만나 가지고 평가에 참가한 평가위원들이지요. 쟁쟁한 분들이 와가지고서는 참 열성껏 평가를 해주시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를 하지 않느냐. 퇴근도 늦게 하면서 또 평가와 관련해가지고선 적어도 제가 재임 중에는 연구원 간에 뭐 트러블이랄까 불평은 없었지 않았나 하고 그건 자부를 합니다. 그 세 가지 과제를, 실용적인 연구, 연구 환경 조성, 그 다음에 연구의 자율성 조성, 이 세 가지를 내가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기초로 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죠. 전국적으로 여론 환기도 시키고 인문관계 교수들한테 하나의 이제 긴장감도 주고 전국의 교수들한테. 그래서 인문정책 심포지움을 했었어요. 각 대학 인문과학연구소 협의회를 후원기관으로 하고, 동아일보가 또 후원기관으로 하고, 국립영상제작소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같은 후원기관으로 해서 인문정책 심포지움을 할 때 홍보도 이제 겸해서 하느라고 해서 서울대학 교수들이라든지 포항연구대 교수들이라든지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붙어서 그런 심포지움을 대대적으로 한 것이 상당히 이게 지상에 보도되고 뭘 하는 인갑이다 이제 국민들이 알게끔 그렇게 한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연구회와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간의 협력 MOU를 체결하여
2004년과 2005년 2회에 걸쳐서 OECD의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한국 경제를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과 유엔 전문가의 지식과 식견을 취합해 그 내용을 2권의 영문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정부 유관기관과 연구소에 배포하여 정책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원장 간의 보수 격차가 심했는데 그걸 초년도에는 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5% 원장들 처우를 개선하라 했을 때 제 입장에서 보면 14개 원이 똑같은 한 단위로 보이니까 말이죠. 이 봉급이 많은 KDI 이런 쪽은 한 2, 3%로 인상폭을 줄이고 이 농경연구치 이 박봉인대는 7, 8% 이렇게 편차가 있게 해가지고서는 이 원장대우를 조정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노조하고 협조를 잘해가지고 제가 퇴임할 때 14개 연구원에 8개 노동조합 지부가 있었는데 그 지부장 8분이 감사패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운동한 직원하고 함께 일한 것도 큰 보람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벌써 23년 전인가 1,000만 원이면 그 괜찮은 액수였었어요. 한 연구기관마다 3개 과제를 잘된 과제를 내라. 연구원장들 보고 그 해 한 것을 중에서 이 3 논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잘된 논문이냐. 그렇게 해서 연구기관마다 그 1,000만 원씩 가장 우수한 논문한테 1,000만 원씩 돈을 줬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국가가 1,000만 원씩 주라고 예산을 줬느냐? 예산 그때 안 줬거든요. 시상금은 안 줬는데 내 스스로 우리 연구원 사람들한테 경비절약을 하자. 이사회 할 때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절약을 해서 술 같은 거 먹지 말고 간단하게 먹고 아끼자. 왜 이렇게 그냥 맨날 짜장면만 주고 그런다고 그런 이제 불평들을 하고 그래서 그때 그랬었는데 1,0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시상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 이것은 나라에서 돈을 준 시상금이 아니다. 이사들이 점심값 아껴가 뭐 절약해가지고 맹그는 돈이다. 그렇게 해서 시상을 이제 한 것이 하나. 그 당시 경제사회 연구회 산하 14개 연구원이 진행한 국책 연구 과제는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연구 과제의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첫째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연구, 둘째로 한중일 FTA에 관한 연구, 셋째로 남북 간 경제 협력 문제 연구, 넷째로 사회 갈등 해소 방안 연구, 다섯째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문제 해소 방안 연구, 여섯째로 21세기 세계 경제강국 실현 전략 등에 관한 연구입니다. 2005년 7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취임했을 당시는 그 2006년이었는데 연구회가 이제 아주 초창기는 이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민주화 산업화 이후에 국정과제를 이렇게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느냐 하는 게 당시 국책 그 싱크탱크들이 가진 공통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체제가 과연 그 국가 싱크탱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정의 효율성에 얼마나 그 연결되었는지 그것을 그 끊임없이 살피고 그리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발전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 연구의 그 가장 큰 임무가 이렇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 가장 큰 과제는 연구원들의 그 우수 인력이 각 대학으로 유출되는 시기였습니다. 퇴임 이후에 그 노후를 걱정한 많은 우수 인력들이 대학에는 연금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것이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만은 연구의 산하 연구기관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알기에는 꽤 우수한 인력들이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나아가서는 지방 대학으로까지도 유출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방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방 논의되는 시기였는데 각 연구원마다 그 비정규직 연구 조력자들이 거의 3분의 2가 됐습니다. 과연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이들을 지방에서 조달할 수 있을까? 그런 조달이 안 된다면 어떻게 그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이들과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이런 것을 정부 지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국가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어떤 정책적 과제는 그렇게 변하지를 않았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요즘 얘기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라는 것이 이미 그때도 그 가장 첨예한 정책 그 과제로 대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심각성이 오히려 더해지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의 과제.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뭐 10배나 더 심각해진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그 인구 구조의 변화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의 문제, 과학기술 발전의 어떤 뭐 혁명적 이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닥쳐온 모든 경제사회적 우리 일상에 닥치는 도전들. 그런데 그것이 닥쳐오는 10년, 뭐 15년, 길어봐야 20년 혹은 뭐 10년, 15년 이렇게 닥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 시간으로 보면 매우 시급한 시간인데. 그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창조 경제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우리 사회의 주 과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연구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제 스스로가 창조 경제를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생소한 개념이어서 그 당시 제 친구 또 후배, 선후배하고 상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창조 경제라는 말을 제일 먼저 도대체 누가 쓰기 시작했느냐 따져 물어서 창조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저희 산하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창조 경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좀 특강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과학기술처 차관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창조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희 산하기관별로 창조 경제에 관련 연구 과제 제목을 만들어서 챕터링까지 해서 줬습니다. 연구기관별로 창조 경제 관련 연구 과제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갖고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그걸 보도하고 그렇게 창조 경제 관련 행사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부처로서 독립적인 싱크탱크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서 연구회가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내가 취임했을 당시 23개의 이 연구기관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23개라는 것이 사실 이제 백화점식으로 무척게 많이 나열된 연구기관인데, 이렇게 많은 연구기관이 과연 필요하냐. 그래서, 당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토론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23개의 그 연구기관을 한 3-4개 정도의 그 대형 그 영역별 종합 연구기관으로 재편하는 게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때만이 그 상호 서로 연관이 있는,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그리고 경제부서와 사회부서는 서로 긴밀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연관성이 있는데, 그것을 독자적인 연구에서 연구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것은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몇 개 종합연구원 체제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뭐 지금도 뭐 그 생각에 그렇게 그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원장님들한테는 3가지를 얘기했어요. 연구 관리, 재무 관리, 인사 관리를 철저히 해라. 원장님들 중에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감사 기능도 강화시켜라. 각 연구기관별로 감사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고, 2번째는 자기 고유 업무가, 정관에 나와 있는 고유 업무가 아닌 연구 과제는 하지 말아라. 저희 규모별로 봤을 때 수많은 그 연구기관이 있지만 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연구기관들 간의 격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연구원 간의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이고 연구원별로 어떻게 특화시킬 것이냐, 영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KDI는 금융, 거시 쪽에 특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조세연구원은 재정 쪽에 특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야별로 그걸 특화시켜야 되는데, KDI에 대한 그 명성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모든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전부 KDI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KDI가 해결할 문제도 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적마다 대형 연구기관은 자기의 고유 업무 영역이 아닌 것은 가능한 한 다른 연구기관으로 돌려라. 그리고 받질 말아라. 그런 권고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연구기관별 규모의 적정화, 그 다음에 연구의 특성화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과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연구회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그 과제가 한 3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소통과 화합을 다지며 국가 정책을 지원할 조직을 보강하고 개편하는 일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국가정책연구기관들이 개발한 정책을 정부, 국회, 공무원들, 그리고 언론계와 공유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 제시되더라도 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도 연구회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대형 그 융합 과제에 대한 연구회와 국책 연구기관들과의 융합 연구 진행, 나아가서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이 함께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과학연구회와의 연구를 연계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당초 현안 과제들은 제가 짧은 기간 재임을 했었지만서도 연구회 임원들과 연구기관들, 특히 그 연구원장님들의 협력과 협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잘 해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의 차원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것은 따로 할 일이 있고 함께 할 일이 있는데 이 함께 할 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도 만들고 연구단도 만들고 또 중반 이후에는 주제별로 연구 모임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어쨌든 연구회 내부에 또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학습하고 함께 또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볼 수 있고요. 코로나19가 이제 이 글로벌 팬데믹 현상이 생겨서 전 세계가 얼어붙는 그리고 이제 교류 협력이 줄어들고 또 무역이 줄어들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공동 대응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후반부터는 정부 전체가 그 뉴딜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어려운 이제 사람들한테 고용 기회를 더 확대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뉴딜 사업에 대한 어떤 기획, 공동 기획 이런 일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또 좋은 성과도 냈고요. 혁신과 개혁이라는 게 한 30년 이상 그 시대적 화두가 돼서 진부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사장이 그 혁신과 개혁할 수 있는 그 변명 같지만 또 거기도 이렇게 그 상당히 한계가 있었어요. 이 각 그 연구기관의 그 또 자율성과 독립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연구의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모델이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보다 중점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 공공기관 전반에 우리는 한국의 공공기관이 대개혁이 문제가 늘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혁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그 회계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하려 했죠. 그런데 위구의 사례 보면 우리도 이미 세계 최상층권의 국가고 예산도 풍부한 나라입니다만 우리보다도 더 발전돼 있고 더 풍요한 나라에 있어서도 조직을 관리하고 예산을 총재하고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보면 다들 훨씬 더 꼼꼼하고 절약하고 이렇게 저거 하기 때문에 연구의 이사장은 원장들과 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통제하고 이렇게 이 점검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조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내 스스로 그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거는 통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그 현대적인 그 과학적인 회계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서 그 연구기관의 그 회계 지출과 경비 사용을 그렇게 좀 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그건 이 노조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다 좀 지지하고 그렇게 칭찬할 일이지. 그 방만하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 원시적인 회계 시스템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개혁이 그렇게 발전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여기가 이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인데 인문이 빠져 있어요. 저희 산하기관 20몇 개를 들여다봐도 인문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경제사회연구회지 경제인문은 아니야. 현재로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살벌하게 가는 이유도 정치 분야에서 이루어진 모든 살벌한 이런 것들을 인문적 소양이 부족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협의회를 만들어주고 연간 6, 7억 원의 인문 관련 연구비가 예산이 할당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간 30명한테 한 2, 3년을 10억 원의 연구비를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그 연구 보고서를 받아서 책으로 발간하고 거기서 또 학회장들이 추천하는 거 10여 편을 모아서 발표회, 신문에도 발표하고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회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분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할 대내 대외 환경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를 잘 내다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정책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26개 국제 연구기관의 연구 방향을 조율하고 정부 정책 아젠다에 발맞춰 국제 연구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데 연구회가 그간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회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이 전문성 그리고 정책의 적합성과 중립성은 싱크탱크의 주요한 가치입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 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해드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배정, 조직 보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념이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끔 정책의 적합성과 중립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들과 협업 기회를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무슨 포용성장, 남북관계 발전, 또 글로벌 이게 세계 차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그 문제들을 분석하고 정부 전체 차원에서 글로벌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라는 걸 기획했는데, 국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이제 해외 사업을 하고 또 많은 일을 하는데 개별 기관이 따로 할 게 있고 서로 모여서 시너지를 내야 될 게 있고, 시너지를 내면은 똑같이 100억을 써서 100억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것도 있고 200억 효과가 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20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부 부처 공공기관 모두가 이 문제에 좀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글로벌 코리아 포럼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우리 연구의 내부로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그때 이제 정부가 신남방 사업, 신북방 사업을 제시하고 새로운 외교 정책을 개시할 때인데, 그때 마침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한 인도네시아 간의 협력을 이렇게 촉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노력을 한 분이 어느 날 보고를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인도네시아의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를 한국의 연구기관이 이걸 좀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요청을 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그걸 지원하자 이렇게 됐고, 그 의견이 우리가 그걸 연구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이제 인도네시아 산업부하고 정부에 전달이 되고,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한국에 이제 우리 경사인 저하고 그 아일랑가 장관이라고 산업부 장관이 두 이제 정상이 이제 입회한 가운데 MOU 체결을 합니다. 합동 사무소 운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누가 이게 참여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성공적으로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저는 그런 사업들이 더 좀 잘 진행되고 연구의 그러니까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고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5년이라는 역사의 굴곡을 지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나 연구기관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니드가 많아질 거고, 니드가 많아지는 한은 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한은 그리고 또 존재하기 위해서도요, 훌륭한 연구, 그걸 바탕으로 한 정책 공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회는 그런 연구기관들의 통합관리 주체로서 아까 미루달던 비경제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 기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원의 통폐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평가제도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 논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아닌지 그 평가를 이제 각 연구원도 하고 있지만서도 경제사회 연구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가 시스템을 좀 강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에 산한 연구원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용적 정책을 적시에 많이 개발하여 정부가 이들 결과물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이 핵심적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에 대한 외부 개입이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했습니다. 올라도 얘기가 되는 정책 화두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졌고 이제 그런 것은 뭐 아까 얘기한 같이 그 사회경제적인 그 이 변화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다음에 한국이 불가피하게 이제 이 복지국가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 그 이제 이 한국형 그 복지국가의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모델이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보다 중점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에 하고 KER, 미국에 이런 게 몇 개 거처는 마련해 있지만 1년 내내 중국만 연구하는 우수 인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여기서 도와? 그럼 정부 당국자들은 무슨 자료를 갖고 외교를 하나? 경제 외교인데 지역 연구는 이건 필요한 거지. 근데 외국에 가면 있잖아. 중국의 사회과학원에 가면 한국만 연구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우리 정부 산하에 세계 특정 지역만을 연구하는 그런 그 연구기관이 없고 따라서 연구 전문가도 없다는 거. 유럽 정치만을 연구하는 분, 미국 정치만을 연구하는 분, 예를 들어서 일본 정치만을 연구하는 분들이 별도로 모여서 하는 그런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해요. 24시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주요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필요하고 그런 연구는 지역 연구는 어차피 그 지역의 모든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연합 종합 연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회와 국제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할 미래의 정책 과제를 남보다 한 발 앞서 인지하고 정책 대안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각 부분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등 다양한 나라의 싱크탱크와 활발히 교류하고 국제 공동 연구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된 사회이고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합니다. 또한 경제 12대국으로서 글로벌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국제사회의 리더로 발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국가의 역할을 싱크탱크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싱크탱크의 연구 도메인을 글로벌 디멘션으로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 콘텐츠에 글로벌 사례와 경험, 보편적 가치, 그리고 외국 전문가들과의 어떤 공동 연구 결과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요한 전략은 외국의 싱크탱크와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세미나나 토론회를 공유해서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역량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좋은 연구가 나와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의 가장 그 초기 단계 기초적인 작업인데 이 내용이 부실하면은 절대로 좋은 정책이 나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좋은 연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선은 뛰어난 연구자가 우리 연구기관에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우수한 연구자를 많이 이제 우리 연구기관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산도 필요하고요. 박사학위를 한 사람들이 연구기관보다는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대학은 자유롭고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연구 주제도 자기가 선정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 연구기관은 좀 그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연구 여건을 우리가 개선할 건가에 노력을 했고 또 예산 확보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고급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아마 두고두고 문제 과제가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연구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문제 있는 곳을 찾아가서 현장의 요구를 우리가 청취하는 것은 이게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 또 연구 과제를 발주하는 곳에 의견을 정확하게 청취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좋은 연구팀을 짜는 게 두 번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팀도 그 연구기관 내의 그 전문가 또 연구기관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여간 최고의 팀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이제 경제임사 연구회가 주관하는 그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받도록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연구의 퀄리티가 성과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고 이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 전반을 개선했죠. 더 좋은 품질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참 고마웠다는 한마디로 끝나죠. 국장이야 12분이 잘 도와줘가지고서는 편한 이상 노릇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인복이 있어가지고 직원들한테는 세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 관료를 한 사람들은 나 하나뿐이었다고. 공무원들은 사실 나라 돈을 아끼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연구회 직원들만이 배우가 좀 나빴어요. 내가 뭐 이문을 키우려고 그런 건 아니고 시상금을 맹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쓰다가 남으면은 저금을 해놔두자. 그래서 나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연구기관보다도 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연구에 정진하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연구원들이 연구자로서 자기가 그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메리트를 생각을 하고서 그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사장과 연구원장들은 공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서 임기 중에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봉직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서 아까 같은 내가 강조한 인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작시키거나 이슈를 좀 만들어서 사회적 인식도를 좀 높여서 직원들이 자기 직장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도록 해야 된다. 지금 세계는 K-문화, K-푸드, K-반도체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책연구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도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설이 세 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회 임직원 여러분들은 경제, 인문, 사회 분야 국가정책의 보배를 창출해내는 인재들입니다. 각 국가정책 연구기관에
역동성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여 풍성한 국가 정책의 숲을 이루게 하는 사명을 굳건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5년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노고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회가 발전하고 또 국책연구기관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은 우리에게 있다, 달려있다. 저는 그런 좀 각오를 가지고 일도 잘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일한 만큼 보람이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